자녀에게 느끼는 섭섭함. 뿌리는 이거지였다. 이 문장은 많은 부모에게 오래 묵은 상처처럼 다가온다. 어느 날 문득 자녀의 말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번진다. 평생을 바치듯 키워온 존재에게서 느끼는 작은 무심함이 왜 이토록 크게 아프게 다가오는지 누구도 선명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 지나가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된 기억들을 꺼내어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에게는 아무 기대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바람과 오래된 기다림이 고요히 숨어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에게서 듣고 싶은 한마디, 받고 싶은 태도가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어느 순간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이곤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상처는 타인이 남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자리에 머문 흔적이다. 이 말은 섭섭함이 단순히 자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에 스스로 얹어온 마음의 무게에서 비롯된 것임을 조용히 일깨워준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에서 받는 감정의 결이 더욱 섬세해진다. 삶을 이만큼 지나오고 나면 자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확인받고 싶은 깊은 바람과 연결된다. 그래서 작은 무심함도 오래 머물고 오래 쌓인 외로움은 그 무심함을 더 깊게 느끼게 만든다. 이 글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미묘하고 복합적인 마음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 감정의 진짜 얼굴을 차분히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얇아진 종이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 자녀에게서 온 짧은 연락 하나, 무심하게 들린 말투, 바쁘다는 이유로 건너뛴 약속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 맴돌 때가 있다. 젊을 때라면 금세 털어냈을 감정들이 이제는 오래 머물고 이유 없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곤 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러나 감정은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남긴 흔적들에서 피어난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다. 부모로서 감당해온 시간과 애씀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무늬를 남긴다. 그 무늬에는 자녀가 힘들지 않기를 바란 마음, 외롭지 않기를 바란 마음, 잘 살아주기를 바란 마음이 겹겹이 쌓여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느끼는 작은 서운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그동안 해온 모든 수고와 바람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한 깊은 울림을 만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사랑한 만큼 마음은 상처받기 쉬워진다. 이 말은 지금의 감정이 잘못도 약함도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준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세월을 성실히 살아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온도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겪는 서운함과 흔들림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살아온 삶의 깊이를 말해주고 가족을 향해 기울였던 진심의 증거일 뿐이다.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감정은 방향을 잃지 않고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자녀에게 느끼는 섭섭함이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다가오는 데에는 숨겨진 구조가 있다. 젊을 때는 삶의 여러 관계와 역할이 마음의 무게를 나누어 가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오래 알고 가장 깊이 연결된 대상이 결국 자녀로 좁혀진다. 자연스럽게 기대의 초점도 그들 쪽으로 모이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의 흔들림은 이전보다 더 크게 울린다. 이것은 집착이나 지나친 바람이 아니라
인간이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정서적 의지처를 찾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족. 그 중에서도 자녀에게 마음이 머무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세월을 가장 많이 품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희망이 있다.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다. 내가 외롭지 않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고마웠다는 말을 한 번쯤 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은 요구가 아니라 오래된 관계에서 생겨나는 정서적 교감의 욕구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녀의 삶은 더 복잡해지고 부모의 마음은 더 조용해지며 두 세계의 속도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한다. 그 어긋남이 반복될수록 섭섭함은 깊어지고 마음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조용한 상처를 품게 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아니라 기대가 변형될 때 고통을 만든다. 이 말은 우리가 느끼는 섭섭함이 단순히 요구가 거절돼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라난 기대가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 생기는 균열임을 알려준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은 자녀의 잘못도 당신의 잘못도 아니다. 삶이 흐르며 생겨난 자연스러운 틈, 서로 다른 속도의 삶이 만든 작은 거리일 뿐이다. 이 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섭섭함의 무게 또한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자녀에게 느끼는 섭섭함은 종종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되는 듯 보이지만 그 깊은 자리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대의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한 선택들이 옳았기를 바라고 그 희생이 언젠가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러나 이 바람은 요구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에 대한 소망이기에 더 깊이 마음속에 남는다. 어느 날 자녀가 무심해 보이거나 관심이 덜해졌다고 느껴질 때 이 그림자는 갑자기 선명해지며 마음 전체를 흔든다. 겉으로는 단순한 서운함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오래 간직해온 바람이 현실과 어긋날 때 생기는 미세한 균열이 감정의 진앙이 된다. 기대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만든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대는 커지고 그 기대 속에서 자녀가 어떤 말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 어떤 태도를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자라난다. 그래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자녀의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에 담지 못한 의미를 먼저 느끼게 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행동에 부여한 의미다. 이 말은 섭섭함의 뿌리가 자녀의 변심이나 무심함에만 있지 않고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기대의 무게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대는 잘못이 아니다. 마음이 머문 곳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흔적이고 관계가 오래될수록 더욱 짙어지는 문이다. 다만 그 기대가 우리 안에서 어떤 형태로 자라나는지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섭섭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바뀐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감정의 중심부로 조금 더 가깝게 데려다준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속도에 따라 감정을 움직인다. 자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티고 책임을 지고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반면 부모가 된 당신의 하루는 예전보다 느리고 조용하며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점점 관계의 온기로 이동한다. 이 서로 다른 속도는 아무 갈등 없이 평행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작은 어긋남을 만들며 마음의 거리를 서서히 넓힌다. 자녀의 짧은 말투가 차갑게 느껴지고 연락이 뜸해진 날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 속도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 차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삶이 자연스럽게 흐르며 만들어낸 리듬의 차이일 뿐인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사랑의 감소로 오해하곤 한다.
자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짊어지고 있다. 그들의 빠른 걸음은 당신을 잊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버티기 위한 생존의 속도일 때가 많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조용한 빈자리에서 그 속도를 바라보며 섭섭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자녀의 삶이 복잡해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작은 변화도 크게 와닿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만 타인을 본다. 이 문장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자녀의 의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리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시각 차이라는 사실을 밝혀준다. 마음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서운함은 조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동안 섭섭함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서로 다른 리듬 속에서 느끼는 간격의 체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진다. 이 인식은 감정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은근한 힘이 되고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에 결을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말하지 않고 지나간 감정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한 잔향을 남긴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애썼고 그 과정에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쌓여 있다. 고마움, 외로움, 서운함, 바람. 이 감정들은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지만 마음 속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는 그 감정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부모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익숙한 방식이었고 자녀 역시 그 침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당신이 내심 기대했던 작은 따뜻함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미묘한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말하지 않은 감정을 타인이 알아주길 바랄 때 더 큰 실망을 경험한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쉽고 그렇게 생긴 오해가 마음의 거리를 만든다. 당신의 침묵은 배려였지만 자녀에게는 무심한 듯 묵직한 경계로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감정은 자기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말한다. 이 말은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시간이 흐르며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신이 느끼는 섭섭함은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오랜 시간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수면 위로 떠오른 결과일지 모른다. 감정의 잔향은 소리 없이 삶을 흔들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자신이 무엇을 진짜로 바라고 있었는지 선명하게 보게 된다. 그 깨달음은 상처의 원인을 정확히 바라보는 힘이 되어 마음의 무게를 서서히 덜어준다. 세월이 흐르면 사랑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변한다. 당신은 정성을 들여 음식을 챙기거나 몸 상태를 걱정하고 잔소리처럼 들릴까 조심스레 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건넨다. 반면 자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연락, 필요한 도움을 해주는 행동, 혹은 경제적 지원 같은 현실적인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한다. 두 방식 모두 사랑이지만 서로에게는 낯선 언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자녀가 보내오는 무뚝뚝한 메시지가 무심함처럼 보이고 당신의 조용한 기대는 자녀에게는 부담처럼 읽히며 엇갈림이 생긴다.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익숙하게 느끼는 표현에서만 따뜻함을 찾는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정성 어린 말과 배려를 사랑의 증거로 여겨왔고 자녀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마음의 표현이라고 배워왔다. 이 간극은 둘 중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세대가 지나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가치의 변화에 가깝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다. 이 말은 사랑의 다름이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서로의 방식이 다를 뿐 본래의 마음은 흐르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섭섭함이 쉽게 오해로 변한다. 그러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이 한 겹씩 벗겨지기 시작한다.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단지 그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힘이 된다. 그렇게 이해가 한 걸음 더해질 때 관계는 서서히 새로운 숨을 얻는다. 자녀에게 느끼는 섭섭함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실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이 숨겨져 있다. 젊을 때에는 사회 속의 역할, 직장, 관계, 책임이 나를 증명해 주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역할들은 하나둘씩 줄어들고 남은 것은 오랜 시간 함께해온 가족과의 관계뿐이다. 자녀가 살갑게 대해주지 않는 날이면 그 무심함이 곧 나의 가치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자녀의 말투 하나에 마음이 깊게 흔들리는 이유도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제 나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서운함도 단순한 감정을 넘어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불러오며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러나 이 질문은 자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내적 변화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보다 더 민감해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조용하지만 깊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녀의 무심함처럼 보였던 행동이 사실은 그들의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곧바로 나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태도는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불안만이 우리를 흔든다. 이 말은 섭섭함의 가장 깊은 자리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의 떨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녀에게 받은 듯한 상처 속에는 사실 나는 여전히 소중한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숨어 있다. 이 질문을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 섭섭함은 자녀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로 변한다. 그 거울 속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때 우리는 상처의 방향을 자녀에게 돌려놓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길을 찾게 된다. 그렇게 감정은 천천히 안정감을 회복하며 관계 또한 조금씩 다른 빛을 띠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마음의 흐름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곳에서 만나고 있었다. 기대의 그림자는 마음의 속도 차이와 얽히며 더욱 짙어지고 표현되지 않은 감정의 잔향은 사랑의 방식 차이와 부딪히며 오해를 키웠다. 여기에 나를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는 순간이 더해지면 섭섭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 층위의 마음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깊은 파동으로 변한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의 행동 하나가 지나치게 커 보이고 사소한 말투 하나가 며칠씩 마음을 무겁게 누르기도 한다. 그 모든 감정은 따로 존재하는 듯 흩어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중심에서 서로 연결된 실처럼 이어져 있었다. 이 연결을 이해하게 되면 그동안 마음속에서 일어나던 감정의 혼란이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섭섭함은 자녀의 태도에서 직접 생겨난 것이 아니라 5가지 관점이 만들어낸 감정의 결합에서 파생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기대가 깊을수록 속도 차이가 크게 느껴지고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 많을수록 사랑의 방식 차이는 더 날카롭게 다가온다.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이 더해질 때 모든 감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면 섭섭함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인간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진다. 그 깨달음은 감정이 흘러가는 길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이해의 자리를 넓혀준다. 마음의 층위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느껴온 섭섭함은 어느 한 요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대가 조금만 줄었다면 덜 아팠을까? 자녀가 조금 더 따뜻하게 대했다면 상처가 없어졌을까? 사랑의 방식이 같았다면 오해가 사라졌을까? 이 질문들은 언뜻 대답을 줄 것 같지만 마음의 구조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감정은 하나의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5가지 마음의 결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때로는 증폭되고 때로는 왜곡되며 때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섭섭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감정이 겹친 한 장의 풍경처럼 느껴진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의문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다. 왜 이렇게 서운한가라는 질문이 어떤 감정들이 겹쳐 있었던 걸까라는 더 넓은 시각으로 바뀐다. 자녀의 태도만을 바라보며 생겨났던 섭섭함이 이제는 내 마음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빛이 아니라 그림자를 보면 크기가 드러난다. 이 말처럼 섭섭함을 구성하는 여러 그림자를 바라보는 일은 감정의 본 모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계였다.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무게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막연한 짐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현상이 된다. 이해는 상처를 없애지 않지만 상처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미 큰 변화의 시작이다. 섬세하게 얽혀있던 감정의 흐름을 하나씩 바라보고 난 뒤 마음은 비로소 조용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섭섭함이 단순히 자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속도 차이, 표현되지 않은 감정, 사랑의 방식,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까지 수많은 마음의 결이 만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의 무게는 조금 달라진다. 자녀가 변화해야만 이 감정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며 부모인 당신이 억지로 마음을 누를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해가 깊어질 때 마음은 스스로 방향을 찾고 이미 떠오른 감정이 흩어질 자리도 생겨난다. 삶의 후반부는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고 관계가 남기는 울림은 더 깊어진다. 그래서 작은 상처도 크게 들리고 작은 온기에도 오래 머문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여유를 주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건네보는 태도다. 그러면 감정은 과장되지 않고 억눌리지도 않으며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 감정과의 거리는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조절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의 평온은 고통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고통과 적당한 거리를 둘 때 찾아온다. 이 말은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방향을 조용히 알려준다. 마음을 밀어내지 않고 붙잡지도 않으며 그저 움직임을 바라보는 자리. 그곳에서 삶은 다시 숨을 고르고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섬세한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다. 자녀에게 향했던 서운함도, 그 속에 숨어있던 오래된 바람도 모두 당신이 사랑을 깊이 경험해왔다는 증거였다. 이제 그 감정들이 만들어내던 무게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서서히 평온을 회복한다. 관계가 항상 완벽해질 필요는 없고, 자녀가 언제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묻는 작은 질문 하나의 감정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그 질문을 건넬 수 있는 순간 상처는 방향을 잃고 조용히 가라앉는다. 살아온 세월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깊이 느끼는 마음도 함께 남겨주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그 섬세함이 지금의 당신을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다. 자녀와의 관계도 이제는 서로의 삶을 잇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리에서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다. 더 이상 감정이 당신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살피며 그 흐름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한 문장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마음에 남는다. 사람 사이의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아진다.